반갑습니다. 안쌤입니다. 먼저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 각도에 맞춰 볼게요. 잘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편집할 때 편집을 해보면 알겠죠.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이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이 하이패스로 정말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2경인고속도로, 경수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 고지서 이 미납요금을 해결하러 고속도로를 타고 톨게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여 볼게요. 먼저 좌측에 숄더 체크 잘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는 방향 지시등 좌측 안쪽에 진입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이 차 보내고 우측에 숄더 체크하고 자,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나갈 때도 깜빡이를 넣어줘야 되지만 핸들을 풀어줘야 돼서 깜빡이 넣을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 구독자분께서 비보호 신호가 없는 이 삼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어떻게 하나요?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이 좌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바닥에 보면 주황선이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삼색 신호라도 좌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기 앞에서 좌회전을 할게요. 여기 보면 주황선이 이렇게 끊겨 있죠. 끊어져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좌회전 하겠습니다. 잠깐 세워서 카메라가 하나 꺼졌는데 다시 카메라 세팅을 하고 가겠습니다. 배터리도 많은데 카메라가 왜 꺼졌지? 다시 움직여 볼게요. 이 골목에서 나가면서 우회전 하실 때는 항상 차를 대각선으로 만들어 놓고 숄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 놓고 고개 돌려서 숄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운전의 제일 기본이 우회전 하실 때 이 45도 각을 만들어 놓고 숄더 체크 하는 겁니다. 45도 각을 만들기 어려우면 최소한 30도 정도는 꺾어 놓고 숄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신호가 끊겼습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정말 안 좋네요. 이 비도 계속 오고 차라리 눈이 오면 제가 눈길 촬영을 할 텐데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자, 우회전 우측으로 차로 변경. 그리고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노란불이 2개나 들어왔네요. 이 촬영이 끝나면 수리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좌측 깜빡이 놓고 1차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계기판에 이 노란불을 제가 다 해결을 했었는데, 고쳤었는데 또 들어왔습니다. 이 차에 뭔 이상이 있는지 브레이크 등이 자주 나가네요. 이 브레이크 등을 이 통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체크 등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그 접촉 불량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이 접촉하는 쪽을 한 번씩 만지면 꺼졌다가 또 한참 지나면 또 들어오고, 이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산 디지털 3단지 강명교 앞입니다. 좌회전을 해서 서부 간선도로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차 보고, 최근에 이쪽에 인도턱을 연석을 올라타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볼게요. 핸들을 너무 많이 돌린 거죠. 우측 진입하는 차 겁나서 핸들을 너무 많이 돌린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엊그제도 제가 잠깐 연수를 하고 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핸들을 돌릴 때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도로에서 반바퀴 이상 크로스로 핸들을 돌리실 때는 이렇게 짧게 돌려 주셔야 됩니다. 물론 유턴 할 때는 이렇게 돌리셔도 되겠지만, 핸들을 여기까지 가는 건 골목길이나 유턴 할 때만 쓰는 거예요. 보통 꺾여 있는 도로들은 크로스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돌려 주셔야 됩니다. 많이 막혀 있죠. 이런데 진입하실 때는 일찍 진입을 하지 마시고, 차를 좌측으로 붙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시면, 끝나는 지점에 가시면 대부분 분들이 양보를 해 주십니다. 저도 뒤에 초보딱지가 붙어 있죠. 이 초보딱지가 붙어 있으면 무시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대부분 분들은 양보를 해 주죠. 자, 마지막 끝에 가서 오늘은 날씨가 눈이 올 것 같아요. 어제도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기온도 그렇고 기온이 생각보다 높네요. 이런 날씨엔 비가 오겠죠. 자, 이제 끝나는 부분이 다 왔습니다. 옆에 스타렉스가 속도를 안 내고 있죠. 양보를 해 준다는 신호입니다. 차를 다시 좌측으로 붙여서 한 차로 더 바꿔 보겠습니다. 자, 뒤에 차도 거리가 있죠. 이러면 머리가 슬쩍 넘어가면 뒤에 차가 속도를 줄여 줍니다. 이 차로로 가다 보면 저기 앞에 또 철산교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있어서 막힐 때는 이렇게 1차로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차로는 좌측으로 붙이고 2차로는 이 중앙으로 가고 3차로는 우측으로 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차가 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차선의 폭이, 이 차로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거 줄자로 재보면 3m 70 정도 나옵니다. 3m 70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이 차가 이 빡빡하게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좌측으로 붙으면 우측차가 슬쩍만 붙어도 이 사각지대에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내가 좌측으로 이렇게 붙이고 옆에 차가 이렇게 중앙에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면 이 정도 위치에 가면 차가 한 대가 안 보입니다. 한 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차가 차선 변경으로 그냥 들어오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줍니다. 이 속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저거 80km 이상이죠. 그런 도로에서 좌측으로 붙어서 가다가 사각지에 들어가서 옆에 차가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사고가 난다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책상 위에 사진 올려놓고 왔지. 씨발 미친 새끼. 지금 속도가 10km 정도로 가고 있죠. 이렇게 10km 정도로 갈 때는 뭐 핸들을 여기 잡고 운전을 하든 뭐 여기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동차 운전을 워낙 오래 해서 이 스틱차를, 수동 스틱차를 거의 한 19년 정도로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잡고 운전할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여기 잡고 운전을 하든 여기 잡고 운전을 하든 여기 잡고 운전을 하든 여기 잡고 운전을 하든 속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제동을 할 수 있고 천천히 핸들을 해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속도가 올라가면 이 80 뭐 넘어가면 100km 가는데 여기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는 건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제가 작년 6월 초에 이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 울산광역시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친구 하나가 운전을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130km를 달리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휴게소가 차 세우라고 그래서 자리 체인지를 하고 그 울산을 제가 혼자 왕복을 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기 잡고 100km 넘어갈 때 운전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달리다 보면 별의별 돌발 사항이 다 있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시면 강풍이 정말 세게 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해대교, 그 다음 영종대교, 인천대교에서 차선 반차선 이상 강풍에 밀려본 적도 있고, 이 대관령 1터널을 지나가시면 거기에 대관령 1터널도 마찬가지 이 겨울에 가보시면 터널을 지나가면 바로 강풍이 불어서 차가 반차선씩 넘어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핸들 여기 잡고 운전한다 그러면 바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돌발 상황이란 건 바닥에 쇠꼬챙이 하나에 제가 고속으로 그걸 지나가다 보면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 보이던 차가 앞쪽에서 갑자기 옆에서 칼치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갑자기 앞차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돌발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 돌발 사항에 잘 대처를 하시려면 일단 속도가 고속으로 간다 그러면 80km가 넘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3시 9시 2시 반 9시 반 이 위치에 양손이 고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80km까지는 손에 그렇게 힘을 꽉 안 주셔도 되겠지만 100km가 넘어가고 뭐 130, 150km 간다 그러면 손에 힘이 좀 들어가서 핸들을 좀 꽉 잡고 운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 레이싱 하는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그분들 뭐 150km, 200km에서 핸들을 어떻게 잡고 운전하는지 그걸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링크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거 꼭 보십시오. 여기는 서울에서 제일 빨리 막히고 제일 늦게까지 막히는 도로입니다. 이 서울에 이렇게 뭐 하루에 17, 8시간 막히는 도로가 대략 한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이 서부간선도로에 2군데가 있죠.
이 강명교 철산교 구간, 이 반대편에 목동교 구간 딱 정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서부간선도로고 조금 지나가면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연결이 되면 차량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그때는 제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좀 가면 실차선이 만들어지는데 가끔 앞에 보시면 육교가 있어요. 저 육교 위에서 경찰이 캠코더로 촬영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끼어들기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저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우왕으로 가서 요금을 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차로 변경, 차를 먼저 붙이면서, 지금 트럭 거리가 멀죠? 앞에 차는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죠? 차가 비틀비틀 거리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차로를 두 차로를 변경해야 됩니다. 우측 잘 보고 다시 붙이면서 다시 보고, 인천 150m 핑크색이죠. 여기는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다음 성남도 핑크색으로 같이 깔아져 있습니다. 이 좌회전 하는 곳은, 피턴에서 좌회전 하는 곳은 고속도로가 다 녹색으로 깔아져 있는데, 여기는 우회전도 핑크색, 좌회전도 핑크색으로 깔아져 있네요. 자, 우측으로 들어가면 그 커브가 나오기 전에 속도를 60km 미만 50km까지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고 난 다음 우측 흰선을 멀리 보이는 데까지 최대한 멀리 보면서 회전을 해야 되겠죠. 차는 회전하는 쪽으로 붙이고, 사이드 미러 보면 지금 많이 붙여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슬쩍 밟고 피턴을 해 주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로 다시 진입입니다. 좌측 깜빡이 놓고 옆에 차 빠르죠. 보내고 악셀 밟으면서 진입. 자, 옆에 보고 한 차로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악셀 더 밟으면서.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이 차 때문에 제가 악셀을 밟다가 다시 브레이크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바뀔 때가 제일 위험하겠죠. 한 대 더 보내고 진입을 할게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차로 변경하는 게 초보일 때는 굉장히 어렵죠.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좌측으로 한 차로 더 변경할게요. 지금은 속도를 좀 많이 올리면서, 앞에 트럭이 속도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차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좀 많이 높였죠. 이렇게 급할 때는 악셀을 많이 밟으면서 차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우측으로 변경을 할게요. 우측 차들이 한꺼번에 두 차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주의를 하고 저렇게 두 차선 들어오고 있죠. 삼성산 터널입니다. 이 최근에 이 제2 경인고속도로랑 그 다음 저쪽에 이 강남 순환도로랑 이 5km짜리 터널이 서울에 2개나 뚫렸습니다.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터널 중에 제일 긴 터널은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의 설악산 밑에 있는 터널이 제일 길죠. 제가 한 번 가봤었는데 12점 몇 킬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가실 때는 이 마지막 나가는 부분에서 날씨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나가실 때는 속도를 조금 줄여서 날씨가 어떤지 한번 보면서 나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놓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할게요. 항상 차를 먼저 붙이면서 사이드미러 보고 다시 깜빡이 놓고 한 번 더 보고 초보 때는 그렇게 차로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1km에서 가천 우왕 쪽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150에서 200m) 이정표가 보이면 그때 악셀에서 발을 띄고 앞에 이정표 보이죠? 이러면 속도가 빠를 때는 여기서부터 악셀에서 발을 띄고 우측 깜빡이 놓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그 커브가 나오면 속도가 거기까지 안 줄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50km대로 줄었으니까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될 것 같네요. 눈 비 올 때 미끄럼 주의라고 적혀 있죠. 그 커브란 소리죠. 이렇게 좌측 회전을 할 때는 차가 좌측으로 붙고 다시 핸들 풀면서 우측 회전이니까 차를 다시 우측으로 붙이면서 미납요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비상등 켜고 안녕하세요. 1,200원입니다. 미납요금 많을 거예요. 미납요금 계산 좀 하시죠. 미납 현금은 여기서 되고 네. 카드는 3. 이거 먼저 결제하고 도와드릴게요. 네. 아찬 국립대. 네. 많지 않으신데요? 2건. 2건 넘을 텐데요. 저희 여기는 별도예요? 네, 저희 민주라 저희 9건만 받아요. 네, 다 되셨습니다. 2건 3,100원. 4,100원? 3,100원. 3,100원? 네. 근데 얼마 주셨어요? 아까 1,200원 결제하고. 아, 2건인데 3,100원?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여기는 여기 요금만 받는답니다. 대부분 통합돼서 다 같이 받는데, 그러면 미남 요금을 또 결제를 하러 또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외곽순환도로를 가야 되나요? 여기서 결제를 다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